자,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의힘 얘기. 옹지랑. 자, 이게 계파 갈등으로 치달을 뻔했던 일이 오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결국 사의 표명을 하면서 약간 이제 긴장이 풀렸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자들 이걸 살 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랑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만나기도 했고, 그런지 이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좀 시간을 끌었어요. 사의를 표명한 결과적으로 이유, 뭐 버티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해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게 아주 큰 싸움의 서막이 이제 열렸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풀린 게 아니라. 네, 큰 싸움의 서막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계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30일 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삼자회동을 했잖아요. 네. 사실상 뭐 독대라고 얘기하는데 화기애애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요 쟁점, 특히 이제 현안에 대해서, 현안 중에 물론 최상병 사건을 거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랬을 것이고 정전식 의장 얘기, 그 얘기도 근데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당대표, 우리 한 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은 뭐 당신이 당대표니까 알아서 해. 요거 하나. 네. 근데 정치하려면 말이야, 사람을 품어야 돼. 품어. 다 당신 사람을 만들어야 돼. 요 두 개가 비기가 좀 안 됐죠. 죄송합니다.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 아니 뭐 이게 정치를 그렇게 술도 안 먹고 하는 게 아니야. 이방 같아, 이방. 죄송합니다. 더 연습할게요. 연습이 좀 부족해요. 네. 드릴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은 맥락이냐 아니면 다른 맥락이냐 이게 헷갈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오늘 오전에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물론 이제 그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따로 만찬을 가졌다. 30일 날 네. 밤에. 네. 앞으로 잘 지내자고 가졌나? 의아했는데 나온 보도는 정점식 의장은 유임하시는 걸 하죠. 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라잖아요. 네, 그 보도가 나왔죠. 네. 근데 그걸 정진석 실장이 윤심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윤심과 관련 없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정진석 실장이 사고 터뜨린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윤심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공지를 띄워서 서범수 사무총장을 통해서 대표가 임면권을 갖고 있는 모든 당직자들은 사퇴해라 일단. 네. 사표를 제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말을 안 듣겠다. 마이웨이. 네. 근데 그 다음에 정점식 의장이 보여준 행동은 묵묵부답. 그렇죠. 최고위도 출석하고. 혼자 네. 가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불만을 드러내고 나는 그냥 마이웨이 가겠다. 네. 근데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물러났죠. 네. 그럼 버티다가 정점식 의장도 아마 개인적으로 못 버텼을 것 같은데, 왜 그냐면 뻘쭘한 상황이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근데 본인이 사실 윤심을 받아서 있는 거라고 사실상 상식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윤심이 밀린 거예요. 미래 권력한테 현재 권력이 밀린 거다. 네. 1차 윤한 갈등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사퇴로 왜요? 라고 했던 거. 네. 제가 왜 사퇴합니까? 반기를 들었잖아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반기를 든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이 밑에 사람이 커져서 윗사람과의 힘싸움, 권력 싸움을 했는데 이긴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모욕감을 대통령이 훨씬 더 깊게 느낄 거다. 그럼 모욕감 느껴서 내 시간이 끝났어. 맥주나 먹지 뭐. 그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큰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전 그렇게 봐요. 큰 전쟁의 서막일 것이다, 이번 사태가. 그리고 아마 윤심이 이제 뒤로 밀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동훈 당대표를 존중하고 인정해 준 거죠. 대통령의 뜻은 그거라고 보세요? 네, 밀렸다라기보다는 네. 그래, 그냥 당대표 됐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냥 냅둘게. 이거 같아요. 그걸 가지고 막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저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인 조언이래잖아요. 조언. 자기 왜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조언. 조언도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조언? 그렇죠. 그냥, 좀 꼬이네. 역시 예리한 송채반장의 질문에 꼬이고 있군. 에이. 어쨌든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정식 정치의장 바꾸는 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좀 바꾸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지. 이걸 싸움의 서막이라고 보긴 어렵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소통하면서 설득도 하고 때로 회유도 하고 네. 협박도 하면서 자기 주도권을 좀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물론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정진석 실장이 얘기한 게 대통령 윤심이 아니고 정점식 의장의 유임은 그냥 나의 조언이다라고 워딩으로는 얘기했지만 그걸 사실 누가 믿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조언이 안 통했을 때 이거는 사람들이 대통령 뜻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네. 본인 아예 그러려면 그때 나왔던 모든 대화들이 비공개가 됐어야죠. 전혀 새나가지 못해야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 뜻도 아닌데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안 먹혔다. 이거는 대통령 뜻이 안 먹혔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진석 실장이 이렇게 말 얘기하면 그냥 레토릭이라고 보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 우리 한 대표 잘해. 요 상황이 되려면 오늘 집에 가서 대통령이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임자 우리 한 대표가 많이 컸더라고. 어쩌겠어 나 이제 떡볶이나 먹을래. 요렇게 해야 네. 그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지 떡볶이랑-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맛있구만 이거 하나 더 어디 거야 이거. 요렇게 해야 네.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지 밤 않을 한번 거죠.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장 소장님은 그럴 것이다. 이게 어쨌든 화합으로 가는 하나의 좀 방향일 것이다라고 보신 거고, 우리 박 실장님께서는 아니다. 이거는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이라고 봤는데 중요한 기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이제 대표가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의총에서 친윤계가 추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 같은데 그러면은 장 소장님 보시기에는 해줄까요? 해주죠. 아니, 그냥 이건 무조건 해주게 돼 있고 네. 송석준 의원을 임명할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추인을 안 해줘봐요. 그럼 완전 난장판 되는 거잖아요. 지금 친윤계의 생각과 판단은 이거래요. 그래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그냥 우린 당분간 좀 지켜볼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네. 이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반란적인 일은 벌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윤계가 그리고 또 당분간은. 친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뭐 정책위장 반대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이미 친윤 세력도 분화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근데 대통령이 야 반대해야 돼.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네. 일단 대통령도 지켜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당분간은 큰 갈등과 싸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말 큰 허들이 네. 간신히 넘은 것 같다. 큰 허들을. 큰 허들을 넘었다. 저는 큰 허들을 넘었다기보다는 허들을 이렇게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허들을 발로 차고 간 거예요. 넘은 건 아니에요. 네. 발로 차고 갔다. 본인이 그럼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허들을 넘은 게 넘은 아니라 게 아니죠.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뉴턴의 3법칙,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네. 여기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밀고 갔기 때문에 반작용은 언제든 생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 작용 반작용에 아주 충실한 분, 절대 지고는 못 사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양보할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신임 정책위원장과 관련해서 친윤계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인데 일단 이번에 대통령이 밀렸잖아요. 윤심이 한심에 밀린 거거든요. 이미 집권 반도 안 지났는데 미래 관리한테 고개를 숙인 게 돼버렸어요. 네. 외형상은. 자, 그럼 이게 한심이 세게 너무 나갔기 때문에 사실 세게 나간 거거든요. 비서실장이 얘기까지 했는데도 아예 공지를 띄워가지고 다 사표내라고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게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겠어. 저는 그래서 앞선 방송에서는 이거는 한동훈식 마이웨이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모양새가 좋게 그래 일단은 내가 꺾여주자 이랬을 가능성이 하나. 또 하나는 근데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어서 좀 겁이 나서 여기서 세게 쟤는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 있는 애야. 일단은 내가 한 발 물러서자 이랬을 가능성 하나.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런 가능성은 뭐 크진 않은데 일단 대통령이 30일 날 한 대표를 만나서 화기애애한 모습이라고 연출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다음에 정점식 의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걸 보고 당시 대표 마음대로라 해
라고 얘기했던 건 그러면 개뻥이냐 요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그때 좀 메시지가 잘못 나가서 대통령이 여기서 뒤통수 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상 후퇴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전략상 후퇴나 뭐 이런 거 뭐 조금 겁이 났다 이러면 받아들이겠지만 잠깐 뺐다 그러면 정말 힘싸움에서 의총 추인까지 가자라고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반반 정도라고 봐요. 반반이다. 그 육상 경기에서 허들 경기 있잖아요. 네. 그 허들 경기는 넘어도 되고 허들을 발로 차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네. 그래서 경기는 그냥 원만하게 진행된 거다. 저는 이번에 이게 밀고 들어간 반칙이나 것도?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솔직히 좀 무리한 면은 있어요. 굳이 한동훈 대표가? 모터를 바꾸려고 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성격이야, 성격.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대표가 들어왔으면 정책위의장이 알아서 그만두는 게 맞지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 그래도 임기가 있는데 이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알아서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의 표명하고 이제 한동훈 당 대표가 계속 좀 맡아주세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네, 그림이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한 팀 아닙니까? 이러면은 대통령도 흡조, 한동훈 당 대표도 체면 살고 정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괜찮네. 나 한동훈 뭐 예산 뭐 챙길 거 뭐 있어요? 막 이렇게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또 막 거칠게 그만두라고 협박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정치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그렇게 좀 상황에서 비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승리를 한 건 아니다 한동훈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고 내가 당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물론 당심에서 63%를 얻었죠. 네. 그렇지만 의원들의 원심을 얻는 데는 불확실하거든요. 진윤기가 더 많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흡수해야지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끝이 없다. 그냥 마이웨이로 가겠다. 이렇게 일단 가고 내가 가서 부러질지언정 그냥 내 길 가겠다. 이게 이제 전략 2라고 해봐요. 네. 한동훈 대표는 전략 2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략 1, 2를 고민하다가 선택했으면은 뭐 나름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이라기보다는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 요런 면이 전략적으로 고민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근데 이제 성격대로 간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저기 장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정식 정책위의장이 사의 표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임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선택 아까 전략 1, 2를 얘기한다면 저도 전략 1이 네. 한동훈 대표가 당을 더 잘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더 낫다. 그게 엄청나게 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왜냐면 9명의 지도부 중에서 한동훈 쪽이 5명이냐 아니면 4명이냐 그 기로에 있는 게 바로 정책위의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책위의장을 교체함으로써 이제 5대4가 된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더 지분을 많이 갖게 된 건데 이거에서 언론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다. 5대4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애초에 그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그렇구나. 왜냐면 김지원 최고위원 가서 선배님 구원은 다 있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도와줘요.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5대4로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좀 봐요.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네. 좀 알아봤더니 네. 그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더라고. 주전파와 네. 주화파. 한동훈 측근들 사이에 네.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는데 네. 그 면면을 보니까 지금 확실히 목소리 좀 큰 사람들이 주전파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그냥 우리가 당권 잡았을 때 빨리빨리 그냥 우리가 기싸움에서 이겨버리고 그냥 당 장악해야지. 안 그러면은 밀린다. 밀리면 큰일 난다. 네.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책 중에 하책을 그 사람들이 쓴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정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 하는 걸 보니까 네. 조금 뒤끝이 있어 보이죠. 그렇더라고요. 메시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이제 임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임면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면직권. 이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뒤끝이 있는 워딩이다 이런 그것도 생각이 들긴 그렇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문학과 나오신 분 앞에서 제가 그 워딩을 아니 저 학점 되게 논하는 게, 낮아요. 왜요? 그렇지만 네. 무슨 저는 그냥 워딩? 가장 귀에 들어왔던 건 그거예요. 네. 한동훈 당대표 깨서라 그러고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 이렇게 님자를 하나는 추경호한테는 띄우고. 님 붙이고 한동훈한테는 님자를 안 붙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와 뒤끝이구나. 나이로 님자를 붙이고 안 붙인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이게 당직으로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보니까 상당히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좀 무리한 일을 했다. 그냥 당대표 됐으면 너그럽게 해가지고 포용력 있게 해서 자 이제 다 제품으로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가. 발로 차버렸잖아요. 네.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래서 30일 만찬이 좀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좀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상 누가 뭐 하라고 또 본인 아무리 말을 좋게 해도 다 알아듣죠. 이게 뭔 말인지. 근데 말을 좋게 해도 아직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 추경 원내대표 같이 에워싸가지고 사실은 정신주의 의장 유임시키라고 약간 그렇게 협박, 압박 비슷하게 된 상황. 네. 물론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약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도 했다고 하는 것 같아. 결정적으로는 압박받으니까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날 어떻게 보고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네.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고집이 이런 생각도 좀 세고 들어요. 자기가 이제 제일 잘 안다,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학을 같이 다닌 분들이 하나의 에피소드 네.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어떤 이제 스터디 모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없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한 3-4명이 막 모여가지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의견을 정리해 놓는데 네. 한동훈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네.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그때부터 그런 일화가 있군요. 되게 그러니까 잘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났는데 잘난 척하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보기 싫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약간 똑똑하고 집안 좋고 뭐 외모도 크게 나쁠 거 없고 외모 훌륭하죠. 그런 뭐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니까. 예, 네. 기호가 달라서 기호?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사욕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안 챙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남자가 뭐냐면 독선이에요. 네. 나는 본인 무조건 스스로 옳다. 본인 스스로 내가 언제 그래서 내 거 챙겼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한 게 무조건 맞다고 하고 밀고 나가는 경향이 강해요. 네. 그 바닥에는 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난 내 사욕을 챙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맞는 길이야. 그런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각자 아까 제가 얼굴은 기호라고 외모는 기호라고 했듯이 각자 원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듣고 거기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야 되는 건데 이 엘리트들의 그다음에 또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사욕을 안 챙기는 분들이 독선에 빠지면 그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가치를 모르죠. 네. 본인 것만 오른 줄 알죠. 그러니까 한동훈 스타일이 이런 것 같아요. 분식집 왔으면 포장마차 왔으면은 우리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소주 한 잔 딱 먹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왜 한정식이 안 나와? 왜 양주 가져오라고? 왜 양주 없어 왜?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찬 만찬이죠. 그 삼겹살 만찬? 삼겹살 먹었잖아요. 만찬. 24일인가요? 네. 그때. 근데 제가 이제 법조로 오래 출연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한동훈 당시 검사와 여러 번 이제 밥자리를 했던 삼겹살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같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만 물어봐서. 그 취지는 이제 그 서민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약간 이런 취지인가요? 근데 기자들 보통 먹을 때 네. 이태리 음식점, 프랑스 음식점. 주로 원래 술도 한동훈 검사랑 같이 이제 네. 가면 그런 식당을 간다. 1차는 무조건 그런 식당을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술은 아예 안 먹고 2차에는 자기가 술 보통 안 먹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러고 빠지고 이제 같이 모시는 이제 밑에 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제 그치 우리 힘들었다 막걸리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간다 그런 거예요. 느끼한 거 먹느라고 힘들었어. 우리 막걸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자분들하고 좀 저녁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좀 했는데 한동훈 당 대표가 상당히 민감해하고 거의 아킬레스적인 반응, 네. 히스테릭적인 반응을 뭔가요? 보이는 게 있대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자분들하고 좀 저녁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좀 했는데 한동훈 당 대표가 상당히 민감해하고 거의 아킬레스적인 반응, 네. 히스테릭적인 반응을 뭔가요? 보이는 게 있대요. 처갓집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거기서는 정말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대단히 막 불쾌한. 처갓집 얘기가 나온 적이 뭐가 있었죠?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 그때 그 장인인 네. 진모 변호사가 뭐 외곽에다가 무슨 막 이렇게 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 후보를 돕고 있다. 막 그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네.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 그래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 장인 기사가 막 나오고 그러면은 난리가 아니었고 문화일보 허민 논설위원이 여러 가지 처갓집 관련된 칼럼을 썼는데 진짜 그거 뭐 빼야 된다고 엄청 난리를. 왜 이렇게 민감한 걸까요? 그걸 물어봤어요. 사실이 아니라서 그러냐? 네. 아니면은 엮지 마라는 거냐? 아. 나는 처갓집하고 장인하고 좀 나를 연관시키지 말아라. 네. 이런 건지 뭐가 물어봤더니 좀 같이 엮이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처갓집을 보호한다는 느낌보다도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장인이 옛날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이제 유죄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처남도 문제가 있어서 옷벗을 벗고 나갔죠. 네. 검사에서. 네. 그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주 뭐 얘기하기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사적인 부분이 언급- 연관되는 거. 본인도 장인도 싫고 네. 사람도 싫은 거지. 아.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래서 아예 같이 언급되고 엮이는 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하려는 차원보다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여사의 디올백 받은 것도 한동훈 스타일에서는 극혐일 거다. 거기에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엮이고 들어요. 싶어 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된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야권에서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이에요. 그래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압박을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보세요? 예측하기는 12월 10일 이후에요. 이거 최상병 특검법안이 논의되는 건. 왜 그렇게 날짜를 정하셨죠? 왜냐하면은 8월 18일 날 민주당 당대표가 뽑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9월 초까지는 정치적인 방학기예요. 국감 정기국회를 앞두고 저 의원들도 좀 어디 휴가 갔다 오고 보좌진들도 휴가 갔다 오고 국회의원 휴직이고, 그럼 정기국회 들어가면 뭐예요? 대정부 질문하고 대표 연설하고 상임위 활동 좀 하고 이제 추석 지나서는 국정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상임위 활동하면서 법률안 12월 달에 처리할 것들 좀 쭉 상임위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전국이잖아요. 네. 그럼 예산안 전국이 아마 12월 2일까지인가 해야 되는데 맞아요. 법정 기한이. 그게 아마 계속 좀 늘어나서 보통 12월 10일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때 쟁점 법안들을 막 논의해가지고 그때 막 집중적으로 처리하거든. 네. 그래서 국회 일정상 최상병 특검 법안이 계속 여야가 논의하면서 쟁점으로 되는 그 일정상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호 대표도 설득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설득해야죠. 더 설득해야 될 큰 산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좀 설득을 해야 될 거고, 당내 반발하는 분들도 설득해야 되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최상병 특검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물리적인 시간상 12월 말이나 가야
이것이 결국 통과되지 않을까,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본인이 약속한 걸 왜 안 지키냐 이러한 비판을 한동훈 대표가 계속 민주적 토론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있을지. 좀 논의하고 있어요. 좀 지금 대통령 설득하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설득했는데 여사님은 설득이 안 됐네 지금. 여사님 좀 설득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뭐 이러겠죠. 계속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전제는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누적하면서 예를 들어 민주당 표현에 따르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 문제된 의혹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자.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민주당에서도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고 이전제는 한동훈 대표가 6월 23일 날 출마 선언을 할 때 국민적 의구심이 있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네. 다만 특검 추천 문제만 제3자로 해서 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전제 한동훈 대표가 현재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겠죠. 네. 말은 민주적 토론이라고 하지만 그냥 한동훈 대표 측에 정말 잘 봐줘도 시간 좀 달라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아무리 시간을 줘봐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기서 당론으로 통일해서 그래 한동훈 대표가 합리적인 특검 법안을 가지고 왔어 이걸로 합시다. 불가능해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 거라고요. 그럼 민주당에서 너 시간 끌고 있잖아 라고 손가락질하기 좋죠. 네. 근데 손가락질만 하다 보면 한동훈 대표는 약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특검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선택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준다라는 이 기회비용이 생기지만 특검법을 더 일전제 제가 앞서 말했던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어떻게 권력을 이상하게 행사했는지 이거를 규명하면 물론 온전히 다 규명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조금은 더 규명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 쪽에 제안하는 게 아예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해라.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네. 그 법안을. 아예 그리고 보도자료에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합니다. 한동훈 대표 여기에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긴 어차피 못 뭉쳐요. 그건 판을 왜? 깨는 거지. 그래요. 오히려 특검법을 판을 통과시키는데 깨자는 거예요. 어떤 판을 더 깨요? 불리하다.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 검사가 그냥 어떠한 제대로 된 국회 경험이나 민생에 대한 경험 없이 국가에 대한 공헌이 없이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더 이상 검사 출신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정말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인사 중에서 최상병 특검 법안 만들겠다, 통과돼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안철수. 안철수, 김재섭 셋이 있어요. 내가 책임 있는 권한을 가진 당직. Sorry. 거기 전제가 붙어 있군요. 네. 그런데 그 사람, 에이, 너 못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정말 한동훈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김건희 여사 부부도 설득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설득을 하고, 반대하는 의원들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염원인 최상병 특검 법안이 통과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응원도 해줘야지. 시간을 좀 주자. 아니 민주당이 총 맞았어요. 한동훈 그거 기다리고 난 한동훈 응원해. 당신 해낼 거야. 아니 민주당이 총 맞았습니까? 그거 왜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뭐 최상병 특검법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정말 그 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구심을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되게 그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 더안 된다. 그건 지금 몰아붙이는 거라니까. 네. 야, 너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 한동훈 너 지금 너 잘못됐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손가락질은 지금 이미 정전식 의장 문제로 친윤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여기 찬성표 던져라고 할지. 그러면 아니면- 여권은 분열해요. 공멸해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좀 어느 정도 기간은 좀 지켜봐 주는 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이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에게도 예 저거 찬성이라고 못 한다니까. 그러면 저기 오히려 명분을 소장님은 빼앗아 버릴 수 있다. 소장님은 대통령이나 여사가 그래 국민적 의구심이 나는 몰랐네. 난 몰랐는데 공도 붙여보니까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네. 어이쿠 까먹었었네. 네. 특검법
통과시키지 뭐. 야당 특검은 그렇고 제3자 추천안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한동훈 당대표가 설득해야 된다고 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설득이 안 됐을 때. 설득할 될 가능성은 아니, 몇 그러니까 예를 퍼센트 들면은 설득이 안 됐어. 안 되면은 박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한 나를 따르는 한 20명 국회의원 찬성하자.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지. 처음부터 민주당이 발의해가지고 야, 메롱 9월달에 본회의 열 테니까 너 네가 얘기한 거 우리가 바로 다 담았어. 빨리 통과시키자.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여권의 권력 구조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좀 오랜만에 지켜봐주자. 두 분이 그 생각이에요.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뭔가 논쟁적인 이 부분 재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견이 민주당이 갈렸어요. 일방적으로 밀면은 이건 100% 계속 거부권이 안 된다니까. 저는 여당 내에서는 이건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 국정농단 특검은 됐었죠. 왜 됐냐면 그 전에 수많은 팩트들, 국정농단의 수많은 팩트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K스포츠 재단부터 해서 무슨 뭐 정유라 씨, 장시호 씨 얘기도 나왔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군대 내 문제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정도 팩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의심들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구명노비설에 대해서 의심할 뿐이지 이럴 가능성이 100%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끌고 가는 뭔가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이 나와서 그 팩트들이 근데 팩트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들 보거든요. 그게 의구심이에요. 국민적 의구심. 그러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밝혀내야죠. 근데 그게 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팩트들이 예를 들어 검찰 수사가 돼서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오는데 이건 군대 내 문제에서 언론 취재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할 뿐이에요. 언론들도. 네.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팩트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 내에서 절대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의견을 일치해서 합의할 가능성은 0이에요. 0에 가깝다도 아니고 네. 0. 그러니까 추동력이 없는 국정농단 특검 상태에서. 때는 여당 의원들도 정말 국회의원의 어떤 임면을 하고 이거를 반대할 수가 없는 팩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 갑시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팩트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여당에서 절대 이걸 합의해 줄 일이 없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 한동훈과 그의 친구들 한 10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분들만 있어도 특검은 통과시킨다. 맞대니까 맞는데 그게 절차와 명분을 쌓아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선택하도록 해야지. 그냥 뭐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국민의 찬성률이 좀 높다고 그냥 설득 작업 없이 9월 달에 올리면은 자, 10명 찬성해. 안 된다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압박보다는 도와줘야 된다. 네, 도와줘서 한동훈이 빛나도록 만들어줘야 그렇지. 한동훈에게 명분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 설득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네. 한동훈의 몫으로 가져가야 네. 된다. 뭐 이렇게. 아니 갑자기 요순 시대로 돌아갔어요. 이 전쟁터에서 도와줘야지. 알겠습니다. 한동훈이 빛나 요거는 이건데. 어떻게 될지 요즘에 한번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죄송해요.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건희 여사 얘기는 그만해요 이제. 아니 지금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진짜? 대통령실이